이 세대를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떤 사회냐? 중독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의성이든지 신선함이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이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고 경쟁력이 없는 단어고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중독 사회, 우리 사회의 특징은 중독 사회라 됩니다. 중독은 말 그대로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중독이 돼서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리 소리를 구분할 수가 없고 우는 소리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춤출 줄은 압니다. 그리고 춤추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슬픈 감정을 나누고 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춤춰야 될 때를 알리는 피리 소리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될 그 우는 소리를 드러낼 줄을 모릅니다. 이유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독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 한 5가지 우리 사회의 중독 현상을 조금 짚어보면은, 이 사회는 술 중독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성 중독 사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기기 중독 사회입니다. 속도 중독 사회입니다. 그리고 외모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몇 가지도 정병을 해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 한 5가지, 이게 거의 우리가 공감하는 현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술 중독 사회이기 때문에 술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말해요, 술이 없으면은 사회생활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못 먹으면은 사회생활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또래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술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회식한다면 당연히 술, 대학교에서도 아이들이 MT 간다 이러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술은 네가 사고 참이슬 할까 좋은 데이 할까, 시원할까, 뭐 어떤 이런 거. 그죠? 제가 술 이름을 너무 잘 압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회로 나간다, 또는 대학을 들어갈 때, 아니면은 직장을 잡아서 나갈 때 아버지가 한번 이래 그 정장을 하나 준비를 해주면서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합니다. 어딘지 술을 조심해야 된다. 언제나 술이 딱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시키든 아니면은 술 예절을 가르치든 어떤 이런 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사회가 술이 없으면은 사회생활이 안 되고 내가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 또는 술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된다, 아니면 재미가 없다,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술로 일단 폭탄주 몇 잔 돌려서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을 열고 이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사회생활에서 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술과 관련된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술이 빠져버린 소리, 아니면 술을 배격하는 소리는 들리지를 않고 아니면은 듣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술 중독 사회인 게 분명합니다. 술이 없이 진정한 교제를 하자 할 때 사람들이 춤추지 않습니다. 술을 빼놓고 우리가 맨정신으로 정말 가슴을 열고 한번 사회생활을 해보자, 그리고 정의를 만들어 보자, 그 소리에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술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 중독 사회입니다. 쾌락 또는 권력, 내가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나타내는 잣대로서 성문화를 내가 얼마나 개방적으로 즐기고 있고 얼마나 편리하게 즐기고 있는가.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했을 때 자기가 정말 힘 있는 왕이라고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 10명을 데리고 왕궁 옥상에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서 거기서 10명을 급간했죠. 그게 단순한 간통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옛날 그 당시 사회에서 왕은 정말 힘있고 리더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보여주는 표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많은 첩을 거느리는 겁니다. 많은 첩을 거느리며 분쟁 없이 그 첩들을 잘 거느리는 것, 이것으로서 과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시대만의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 그 문화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도
이상하게 이게 통제가 안 되면서 가다 보니까 쾌락, 이게 없으면, 일탈이라는 이게 없으면 사는 재미를 못 느끼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권력의 어떤 상당한 정도의 그 지표를 아주 성을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잣대로서 출장을 가든지 어디 계약을 위해서 가든지 하면 꼭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성상납을 받는 것, 이것으로서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인선을 하면서 그 어느 법무부였죠. 법무부 차관급을 임명을 했는데 며칠 안 돼서 어느 건설 회사로부터 성상납을 받는 이게 공개가 됐죠. 그런데 우리 법이 얼마나 비겁한지, 그걸 분명한 정황이고 분명히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아무 죄를 묻지 않고 그냥 풀어버렸습니다. 어떤 그게 성공했고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나타내는 한 증거이자 사는 재미를 느끼는 그걸 일탈, 또는 우리 요즘 현대 표현으로 애인을 두고 있는 것. 그래서 뭐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뭐 카카오톡 거기도 들어가면 카카오 스토리, 여러분 그거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거 이래 한번 들어가 봤더만은 그걸 그 사람의 수준과 문화에서는 일반적인 교제겠지만은 나누는 대화나 그게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남편이 보았든지 아내가 보았을 때는 그냥 그게 마음 편할 남편이 없고 아내가 마음 편할 아내가 없겠다 싶읍디다. 그죠? 없겠다 싶읍디다. 그래서 한날 보니까 제 아내가 지 사진을 빰하고 한다는 다음에 지 머리가 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딱 그 사진에서 딱 올려놨다고요. 그걸 보니까 밤에 제가 한 2시쯤 돼서 그 뭐가 안 풀어져서 그때 책상에 끙끙대는데 자꾸 카카오톡 오는 소리가 띵동띵동 나는 거예요. 내 거는 아니고 유 집사님이 잠결에 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시간에 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집사람 전화해서 하고 띵동띵동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 이상한 문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게 아마 해킹이 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게 전화번호가 어떻게 누출이 됐든지. 그러면서 누님 주무십니까? 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자는 모양이다. 저것끼리 이제 그룹 채팅을 하면서 이걸 끌어들이려고 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다음 날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리 자세히 하죠? 다음 날 전화기를 딱 내놓고 이렇다, 이게 이리 위험하다. 사진 계속 두고 이혼할래? 사진 내리고 내하고 같이 살래? 5분 뒤에 다시 보니까 깨끗하게 딱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걸 의도하지 않더라도 지금 문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중독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번 콜라 한 마시고 캬 하듯이 쾌락을 탁 누릴 수 있으면은 그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상대편에게 어떠한 데미지를 입히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뚫고라도 다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뚫고라도. 그런데 이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지표로 삼든지 아니면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이것을, 성공하면 그런 게 다 당연시 되어지잖아요. 권력이 또 있으면은 이게 당연시 되어지고 보편화되어지고 법도 그것을 두고서, 그것도 법무부의 차관급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비도덕적이라는 이런 결론 하나도 내지 못할 정도로 이게 되었다면 이 사회는 분명히 성중독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 재미 아니면은 재밌는 프로그램 어떤 그런 것 이런 게 아니면은 쾌락과 소위 말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 이게 빠져버리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를 공경할 때에 어떻고, 신의를 지킬 때에, 부모 유신할 때에 그때의 행복이 있고, 이런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 성중독 사회에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전자기기 중독 사회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세대에서 와서는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전자기기 중독이 되어지는 것은 보면은 신뢰를, 이제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침을 튀기면서 진정성을 보려고 하는 그 대화를 신뢰하기보다는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하나로 까딱까딱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스마트폰을 신뢰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신뢰합니다. 제가 트위터 이것을 딱 추적을 하면서 조금 조사를 해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가관이 점입 가경이에요. 소위 말해서 초딩. 얘들이 철이 없어서 하는 그 쌍욕과 막말과 막 도발적인 어떤 요구들 이런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대화를 이렇게 트위터에서 막 이렇게 팔로우들이 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 정체를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누구하고 그런 게 하고 있는가? 어느 대학 교수예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전자기기 중독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이 개념이 없습니다. 사회 신분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가정의 아빠로서 가정에 우리 집의 셋째 아들에 해당되어지는 그 아이와 지금 이런 대화, 아주 쌍욕을 주고받으면서 뭐 낄낄거리면서 하는 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한 체면이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스마트폰 이 상자 안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을 듣는 거는 어쩌면은 스마트폰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듣는 척 해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신뢰 또는 안심이라고 하는 것, 이 애들이 이런 거 뺏어버리고 이러면 막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주 불안 정세 보이고 막 그래요. 신뢰든지 자신에 대한 그 안심이든지 아니면 그런 심리, 이 근거를 전자기기, 내가 익숙해 있는 그 전자기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자기기 중독사회, 스마트폰 중독사회, 카카오 스토리 중독사회, 트위터 중독사회, 페이스북 중독사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아버지와 눈을 마주하면서 하는 대화를 안 들립니다. 선생이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스승의 말씀이라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것만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원한만 생기고 자꾸 그 눈을 피해야 될 꼼수만 부리는 이것에만 자꾸 귀가 밝아지는 거죠. 속도 중독 사회입니다. 경쟁력 또는 존재감 이 확인을 속도로 하려고 합니다. 경력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그 과정이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모는, 요즘 자동차 사고가 속도와 관련되어진 사고가 많이 나죠. 이게 음주 문제하고 관련이 되면서 더 심각하게 납니다. 경쟁력이든지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을 속도로서 하려고 하다 보니 언제나 내용이 부실합니다.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그 성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성실한 것이 훗날에 웃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속도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소리가 아니면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이것은 아주 낯선 개념이 되어버렸죠. 마지막 한 가지, 외모 중독 사회입니다. 외모 중독 사회,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존감의 근거를, 그리고 자기 자존감의 확인을 외모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은 라이벌입니다. 그리고 나를 감시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니까 언제나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또는 외모 중독 사회의 특징은 이 외모를 생존의 기본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가 이상합니다. 왜 면접에서 어떤 특별한 타입의 외모를 그렇게 면접관들이 강조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상한 사회입니다. 정말 유치하고 더러운 사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회에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려고 기를 쓰고 성형수술 패키지를 찾고 그 패키지 사서 딸 턱 깎아내고 이거 하는 동안에 어머니는 쌍꺼풀 수술하고 코 높이는 수술 그렇게 합니다. 뭐 이런 패키지를 이렇게 끼워주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은 다른 게 아니고 성형외과에서 이 패키지 상품 파는 그런 시즌입니다. 수능고사 치는 그 시즌,
성형외과에서 이 패키지 상품 파는 그런 시즌이죠. 수능고사 맞추고 나이는 아이들에게 쭉 그런 거 팜플렛 돌리고, 그죠? 외모라고 하는 이것이 자존감의 근거로 삼고 또는 자기 생존 조건에 이게 없으면 취직 못한다, 이거 없으면 경쟁력 안 된다, 심지어는 외모가 어느 정도 안 되면 왕따 당한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근심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모든 외모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모와 관련되어지고 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외모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이러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독 사회, 이 시대가 중독 사회이기 때문에 피리를 부르도 춤출 줄을 모르고 울어도 가슴을 칠 줄을 모릅니다. 자,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독 사회의 병리 현상을 두고서 떠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소리씩들을 합니다. 참 모순되고 위선된 것은 이게 문화의 자유다, 인권의 자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어느 정부에서 검증의 과정이 없이,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그대로 보따리 장사 무슨 싸구려 상품 수입하듯이 그대로 확 여러분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 들어오면서 막 인터넷이고 뭐 지금 이렇게 쭉 되어지면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문명입니다. 그러나 좋으면 좋을수록 거기에 언제나 더 심각한 악이 기생한다고 하는 것을 오전 시간에 우리가 보았고,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기생할 수 있는 악, 그리고 악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문명의 발전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열어버려 놓으니까, 그래서 뭘 이게 검증할 과정도 없이 그냥 그 완제품만 가지고 갖고 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 되어 있고 중독 사회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인권, 자녀들의 교육 아주 위선되고 아주 모순된 것은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호텔을 세워서는 안 되고 모텔을 세우는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게 법 정신이고 규칙을 만드는 이 나라의 지방자치회의 그 법 정신일 것 같으면은 보다 근본적으로 이 성중독을 일으키는 그 근본의 문제를 짚어야 되는 것이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할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통계를 짚어가면서 좀 여러분이 앞으로 일선에 서게 될 세상이 어떻게 중독되고 부식되어 가는가를 좀 연구도 하고 스타디도 하고, 그래서 성경의 해답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이런 노력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미루어 두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중독 사회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안들을 만들고 이런저런 뭐 정치적 소리든 무슨 소리든 이렇게 내는데, 그런데 그 소리들이 대개는 다 엉뚱한 소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초등학교와 모텔을 내는 걸 허가를 낸다, 또는 술집을 허가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그 얘기, 정책에 대한 얘기처럼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라는 거죠. 피리 소리를 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게 하려면 우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짝퉁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두 가지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들을 수 없는 소리 또는 오도하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또는 사회가 더욱더 참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중독성에 길들여진 귀로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류 드라마, 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K-팝이든지 이 한류를 만드는, 그렇게 해서 많은 그 면에서 엔터테인먼트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해서 뭘 찬사들 하는데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우리의 밥상을 좀 기름지게 만드는 그 대가로 우리는 정신을 팔아버렸습니다. 좀 나은 옷을 입고자 이 사회는 우리의 의식을 팔았습니다.
현재 좀 나은 조건에서 살고 안전한 조건에서 사는 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팔아버렸습니다. 저크버그의 50조에 해당되는 그 돈이 이미 이 중독성 사회로서 앞으로 30년 뒤 그때의 그 사회를 50조 원으로서 못 구해냅니다. 더 나은 사회를 못 만들어냅니다. 한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가는데 요즘 그 커리어 우먼들의 상징처럼 한 손에 이 종이컵에 탁 달고 빨대로, 저는 이 컵에다가 빨대 꼽아가지고 커피 쪽쪽 빨아먹는 이것처럼 참 꼴볼견이 없어요. 그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죠? 커피는 후 불어가 확 들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자기 방식대로 먹는 거니까 그 아까 꼴볼견이라는 말은 제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들으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커피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 들고 백 들고 그 다음에 또 뭐 나갈 때 입을 옷,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걸을 때 신을 운동화 백 요리 주렁주렁 든 게 이게 그죠? 이래 들고 핸드폰 들고 커피 이래 요래 잘랑잘랑 하면서 그 뭡니까 스카트에다 힐 이래 신을 빼딱 하면서 이래 가가지고 입에다가 킴을, 이게 요즘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그 상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다가 뭔가를 이 커피를 탁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딱 저 뭡니까 농림청장 스타일 담은 딱 그 청년 한 명 나타나가지고 탁 커피를 쫙 하고 자기 손수건 내가 싹 닦아서 놀라셨죠. 딱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앉아 썸을 타기를 시작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재벌 2세, 재벌 3세, 그죠? 또는 병원에 가서 가난한 집에서 이래서 엄마를 돌보고 이러면서 착하게 하는데 한쪽에서 또 남자가 커피를 마실 때마다 다 뒤에 숨어서 이래 보면 너무 이래 착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뒤에 다가가서 뭐 어쩌는데 딱 보니까 그 병원에 가장 촉망받는 의사, 그죠? 이래서 뭐 딱 이 한류 드라마가 다 이러니까 베트남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해라. 한국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해라.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보고 정말 한국이 그런가 싶어서 왔는데 이 뭐 동대문수에서 툭 받쳐서 뭐 흘리고 해서 주스 주는데 보니까 재벌 2세인가 싶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자, 코미디에서도 이런 것을 휘하화하는 것을 보는 걸 보면은 이게 얼마나 참 유치한가. 우리가 정말 실속하고 다르게 가고 있는 오도하는 소리가 난무한가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실상이죠. 엉뚱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중독되는 소리를 계속 냅니다. 여러분 힌두교에서 요가는 중요한 종교적 의식입니다. 요가는 그들이 믿기에는 이 허리 척추 여기에 그것도 요추 부분에 요가의 그 힌두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 중에 하나인 뱀, 이게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라고 하는 거지. 이걸 다 쥐어 털면서 이 신인 뱀을 온몸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은 나중에 그 뭐 시크 신입니까? 여기 제3의 눈 가지고 있는 거, 지혜의 눈 가지고 있는 거 접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꺾어서 이 다 터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의 예배 행위예요. 이제 그걸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칭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야 하는데 조심을 해야 됩니다. 힌두교가 이 요가를 가지고서 얼마나 포교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스트레칭이라는 운동으로 접속을 하는데, 그러나 적지 아니하는 그 요가의 그 책임자들이 그걸 가지고 그다음 힌두교 철학으로 이렇게 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가를 할 때에 뭘 또 하게 하는가? 만트라를 하게 하는 거예요. 만트라는 어떤 그 표현들을 음률을 가지고서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은 언제나 중독성이 있잖아요. 싸이의 그 곡 4개가 빌보드 차트 100위권으로 그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은 별 음악성은 없어요. 중독성입니다. 강남 스타일,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죠? 저는 거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노래는 아무리 불러도 안 돼요, 그죠? 이 중독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트라는 그래서 같은 것을 반복해 부르면서 중독이 되는데, 미국의 그 어느 주인지 거기에 힌두교의
큰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 차례씩 큰 수련회를 하는데 엄청나게 대형 텐트를 위에 지붕 형식만 이것만 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쫙 모여서 힌두교식 이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서에는 이 만트라를 하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걸 댕댕댕댕댕댕 치면서 이 똑같은 음률과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 가는데 중독되어진 이 참여자들이 완전히 광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을 찢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홀라당 벗고 막 날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머리를 쥐어 뜯기도 하고, 이 만트라는 이 반복되는 이게 사람을 중독시킬 때에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 피곤하면 피범벅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음악으로 표현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신중히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중독성애로 딱 걸어버리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않고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교죠. 사교. 그래서 여기 지금 엉뚱한 소리를 내고 이래서 뭔가에 중독이 딱 되어지면은, 만트라와 같은 그런 종류로서 딱 중독이 딱 되어지면은 그 외에 다른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에이지 음악에 딱 중독이 되어지면은 다른 음악은 안 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독성을 일으키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오전 예배 때도 하나 예를 들었죠. 악마와 착한 그 사람의 그 게임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형식을 가지고서 악마는 그 착한 사람을 중독시키는 것을 가지고 그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자기가 딱 잡은 겁니다. 그죠? 자, 이 엉뚱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피리를 부르도 춤출 줄을 모르고, 그 다음 울어도 가슴을 칠 줄을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듣기에 크리스마스가 예전 같지 않다고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3인 3색이지만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식의 평가를 할 거예요.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쇼핑 데이로 전락했습니다. 예? 상권이 제일 바쁘고 제일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 파티 데이로 전락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애들이 방학하고 맞물리면서 방학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때 올 나이트를 어디서 할 것인가, 이거 계획 세우고 애들끼리 막 그거 하고 하더라고. 그 정신이 없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홀리데이즈, 휴가철로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대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는 봅니다. 또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젊은이들에게서는 또 하나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분위기 잡는 날이고 어떻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크리스마스 시즌이 또는 크리스마스가 이런 식으로 전락을 해버렸을까요? 자, 교회 밖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만들어진 이건데, 그러면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되어진 시즌은 다르게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역시 이 소리가 그 교회 안에도 들리고, 그리고 이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크리스마스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갈수록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파상이 있었습니까? 거기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 그걸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빛과 거울을 준비했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허리춤에 사는 시계, 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제 전날에 선물을 교환을 하는데, 아내는 보니까 긴 머리가 있어야 쓰는 빛과 거울이 딱 있는 거예요. 남편은 보니까 시계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시계 줄이 딱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은 이 가난한 집안의 이 아내가 그 예쁜 머릿결을 관리하는데 빛이 제대로 없고 거울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걸 좀 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있던 시계 줄이 없어서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이 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사용할 빛과 거울을 산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언제나 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그 시계 있잖아요. 그죠? 체인 워치. 이걸 보니까
줄이 없으니까 언제나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는 게 보기가 안 돼서 그 시계 줄을 사주려고 긴 머리를 잘라서 시계 줄을 사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인데 그러나 소용이 없는 선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이런 식의 로맨틱하고 또는 휴머니스틱한 어떤 이런 사고방식의 선물 문화가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선물 개념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어떤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선물 문화, 어떤 이런 것으로서 말이에요. 아니면은 두 번째 볼 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고객을 끌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상권에서는 아주 분주하고 요란합니다. 어찌든지 시선을 끌고 고객의 발걸음을 딱 붙잡아 두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가기 위하여서 어찌든지 요란하게 만들고 현란하게 만들고 옆에 가게보다 더 시끄럽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크리스마스 장식인데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십자가로 꼭지점으로 해서 내려오는 트리가 나이트클럽에 번쩍거리면서 지나가듯 꼭 그렇게 돼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장식의 책임은 청년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안 알려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청년회에서 언제나 크리스마스 장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타임을 잡고 그렇게 하되, 청년회에서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선에서 할 수 있는 분에게 부탁도 미리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저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물어봐서 저기 구석 어두운데 그거 해서 좀 그걸 잘 꾸며서 해보십시오 하고 이랬더만 정말 구석으로 꽉 밀어 넣어가지고 번쩍번쩍하지 않도록 그래 하십시오 했더만 은은하죠, 그죠? 예, 너무 예쁘고 그렇죠. 그건 이게 앞으로 조금 더 나와도 됩니다. 이 공간을 살리면 되니까. 그런데 참 잘 됐어요. 뭐 은은한 게, 그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나이트클럽의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백화점 크리스마스 장식보다 때로는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요란을 떨고 그래서 참 추잡스럽고 유치하게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그 광복동에 그 크리스마스 되면은 부산 기독교 협회에서 그걸 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광복동 상권에 그리고 부산시청에 그 어떤 그 관련 그 담당 부서에 부산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놀아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 메시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크리스마스 메시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전에 어느 한 대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여기에 온 교정을 다 장식을 하는데 뭐 몇 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던가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또 기독교 대학교에서 그렇게 예산이 모자란다, 재정이 모자란다 하는 대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돌리고 하는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이 전자기기가 나오고 이메일이 활용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 크리스마스 카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진 크리스마스 실, 이거는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서 황해도에서 활동을 하던 라저라고 하는 그 뭡니까 선교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결핵 환자들, 그때 우리나라 참 못 살 때 말이에요. 결핵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어서 이걸 판매를 했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때 크리스마스 실을 붙여서 같이 보냈던 겁니다. 참 기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가지고 위로를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전자기기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로 전환되어지고, 거기다가 그 취지와 목적마저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나 또는 인맥 관리하는 사람들이 명함을 돌리고 연하장을 돌리면서 인맥 관리하고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홍보하는 그런 것 대용으로 쓰는 이것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그 본질적 정신을 살리는 카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참 아름답게 시작되어진 그 크리스마스 실, 이 문화와 정신이 온데간데 없이 자취로 감춰버렸습니다. 아마 제가 교인들한테 크리스마스가 될 때 이 그 seasons greetings 이런 내용 쓰여진 거 말고 말이에요, 손으로 만든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으면은
아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이 문화에 때묻지 않은 조금 더 살아있는 라즈 부부가 지난주에 손으로 만든 그 크리스마스 선물 종이 봉투를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딱 붙여가지고 땅콩 넣어가지고 이래 주는데 정말 새롭고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교회 밖에서 만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래 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또 요즘에는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전락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적인 예로서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느끼면서 서글프게 크리스마스를 넘어갈까요? 세상은 어차피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기회로 썼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변질될 수밖에 없고 또 변화되어져야 되니까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그 기원을 알고 목적을 아는 교회가 크리스마스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어두워지고 서글퍼진다고 하면 이건 뭔가 크리스마스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피리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에 춤을 출 줄을 모릅니다. 크리스마스는 한편 통곡 소리이기도 합니다. 죄를 두고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두고 통곡하는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또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마스가 올 때에 우리는 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두고 한숨을 푹푹 쉴 때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또는 교회도 지금 불경기라서 이번 크리스마스 절기 헌금에는 얼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당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걱정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들을 귀가 없어진 겁니다. 결론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가 무엇일까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어느 장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춤을 추지 못하는 것은 춤을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고 소리를 못 듣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거라면 소리는 어떤 걸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춤이 나오고 크리스마스에 울어야 될 통곡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 나오는 이 실천을 이끌어내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여야 할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만 던지고 그 답은 24일과 25일 날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소리는 중독 상태에서도 이 중독 사회 이 상태에서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여야 됩니다. 또는 중독성보다도 더 강력한 소리여야 됩니다. 술 중독, 성 중독, 전자기기 중독, 속도 중독 또는 외모 중독, 이것이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나 이 중독성보다 더 강한 그 소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독 사회에서 드러낼 수 있는 소리여야 됩니다.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무엇이 구원하는 소리일까요? 중독시켜서 감각을 마비시켜 고통을 모르게 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중독성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여야 할까요? 그 다음에 마약에 중독되어지듯이 술에 중독되어지듯이 그 중독성 때문에 괜찮다는 이 쉼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는 그 선물 말이에요. 좋은 선물은 우리에게 참 잠시라도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위로를 주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선물이라는 그것을 메시지를 전하는 게 크리스마스 카드고 선물입니다. 이 진정한 선물,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쉼과 평안을 주는 것일까요? 24일 그리고 25일 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한